그린지방이 오디오북. 그날도 냄새부터 달랐어요. 나는 지금도 그 향을 잊지 못한다. 싸구려 소주 냄새에 희미하게 섞여 있던 레몬향 샴푸.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그 모순적인 냄새가 내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다. 2015년 3월의 어느 봄날, 회사 컨퍼런스 홀은 200명이 넘는 직원들로 가득했다. 나는 마케팅팀 말단 사원으로 뒷자리에서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다. 솔직히 실적 발표회 같은 건 지루했다. 숫자와 그래프의 나열, 매번 똑같은 내용. 다음은 전략기획팀 박수정 과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때였다. 단상으로 올라온 그녀를 보는 순간 내 졸음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뒤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녀의 얼굴은 도시적이면서도 날카로웠다. 광대뼈가 약간 튀어나온 얼굴형, 가늘면서도 강렬한 눈매. 무대 위에 서 있는 그녀는 완벽했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 박수정입니다. 목소리마저 명확했다. 발음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말의 속도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40분간 숫자와 그래프를 넘나들며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다. 나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사람은 대체 뭐지? 옆자리 선배가 속삭였다. 박수정 과장 진짜 괴물이야. 31살에 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대단하네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지. 근데 술 버릇이 좀 있다더라. 회식 때 보면 알아.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다. 그날 저녁 부서 합동 회식이 열렸다. 강남역 근처 고깃집. 60명이 넘는 인원이 3개층을 빌려 술판에 버렸다. 나는 2층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기를 굽고 있었다. 원래 이런 자리가 불편했다. 떠들고 웃는 게 서툴렀다. 그냥 조용히 먹고 적당히 취해서 집에 가는 게 편했다. 그때 계단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야, 수정아, 오늘 발표 죽여줬다. 에이, 별거 아니에요. 그녀였다. 정장을 벗고 검은색 니트 차림으로 나타난 박수정.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소주 한 병씩 가자! 누군가 소주병을 따랐고 그녀는 주저없이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한 잔, 두 잔, 세 잔.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야, 너희들 진짜 오늘 팀장님 표정 봤어? 완전 시겁하셨다니까. 그녀의 웃음소리는 호탕했다. 남자들보다 더 시원하게 웃었고 더 많이 마셨다. 무대 위에 냉정한 저자와 지금 술잔을 들고 웃는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신기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끌림? 호기심? 아니면 둘 다. 정수 씨, 왜 혼자 있어요?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그녀. 그녀는 소주병을 들고 내 옆에 털썩 앉았다. 그 순간이었다. 풍겨온 그 냄새. 알코올 냄새에 섞인 은은한 샴푸향. 레몬향이었을까? 아니면 자몽향이었을까?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향. 저는 원래 조용히 먹는 걸 좋아해서요. 재미없게 한잔해요. 그녀가 내 잔에 소주를 따랐다. 손이 약간 떨렸다. 술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다. 제 발표 어땠어요? 완벽했습니다. 거짓말. 중간에 슬라이드 하나 빠뜨렸거든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소주를 들이켰다.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나도 따라 마셨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정수 씨는 마케팅 팀이죠? 어떤 일해요? 주로
SNS 마케팅이랑 콘텐츠 기획 쪽이요. 재밌겠다. 저는 숫자만 보다 보니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회사 얘기, 취미 얘기, 사는 것 얘기. 그녀는 계속 술을 마셨고 나는 그녀의 얘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술에 취할수록 더 부드러워졌다. 저 사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마셔요. 안 마시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잠이 안 와요. 그때 내가 느낀 건 뭐였을까? 연민? 아니면 보호 본능?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다. 내가 그녀를 구할 수 있다는 착각. 회식이 끝날 무렵 그녀는 이미 비틀거렸다. 수정아, 택시 태워줄까? 동료가 물었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같은 방향이에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반대 방향에 살았다.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5월의 바람은 따뜻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불안정했다. 몇 번이나 휘청거렸고 나는 그때마다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정수 씨, 저 술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알아요. 싫어요? 그녀의 눈이 나를 봤다. 불안한 눈빛.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눈빛. 아니요. 괜찮아요. 왜 괜찮은데요? 그냥요. 수정 씨니까요.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정수 씨는 착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가요? 응. 너무 착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첫 키스를 했다. 한강변 벤치에서 소주 냄새가 섞인 입술로. 그녀의 입술은 차갑고 부드러웠다. 알코올의 쓴맛과 그녀의 단맛이 섞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이게 사랑인가? 29살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비밀 연애였지만 회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정수야, 박 과장이랑 사귀는 거 맞지? 네. 조심해. 걔 술버릇 진짜 별로거든. 주변 사람들은 다들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오만함이었다. 수정이는 주말마다 술을 마셨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 그녀의 집 냉장고는 항상 소주와 맥주로 가득했다. 오늘 회사에서 진짜 짜증났어. 팀장이 자꾸 일 떠넘기는 거 있지. 힘들었겠다. 그녀는 소주를 병째 들어 마셨다. 처음엔 놀랐다. 여자가 소주를 병째? 하지만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정수야, 너는 왜 술을 안 마셔? 저는 체질이 약해서요. 그럼 나랑 안 어울리겠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슬픈 게 있었다. 나는 그걸 못 본 척했다. 아니에요. 저는 수정 씨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정말? 정말이요.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그게 싫지 않았다. 아니, 싫다고 느끼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녀의 패턴을 알게 됐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셨다. 기분이 좋아도 술을 마셨다. 슬퍼도, 화나도, 외로워도 술이었다. 술은 그녀의 모든 감정의 출구였다. 어느 금요일 밤, 우리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다. 캔맥주와 소주, 그리고 오징어. 정수야, 응? 나 왜 이렇게 됐을까? 무슨 소리야? 나 원래 안 그랬거든. 대학 때는 술도 거의 안 마셨어. 그럼 언제부터?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소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25살 때
MT에서 선배한테 성폭행 당했어. 순간 내 숨이 멎었다. 그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했어. 안 마시면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냥 담담하게 얘기했다. 너무 오래 삼켜온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수정아,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근데 술은 못 끊겠어. 이게 나한테는 약이거든.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다. 나는 그날 밤 다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야겠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수정이가 폭탄주를 너무 많이 마셨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동료들이 119를 불렀다. 나는 응급실에서 그녀를 봤다. 링거를 맞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정수야. 응, 나 여기 있어. 미안해. 괜찮아. 의사가 나를 불렀다. 보호자시죠? 환자분 간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습니다. 계속 이렇게 음주하시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술을 끊어야 해. 하지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일주일 후 그녀는 다시 술을 마셨다. 수정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지? 알아. 그럼 좀 줄이자. 못 줄여. 왜? 술 안 마시면 미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랑 있으면 편하지 않아? 편해.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가 부족하구나. 처음으로 느낀 무력감이었다. 사귄 지 1년 후 나는 프로포즈했다. 한강 유람선 위에서. 야경이 아름다운 밤 나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수정아, 우리 결혼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정수야, 나 같은 거 왜 데려가려고 해? 너니까. 다른 이유 없어. 나 술도 많이 마시고 성격도 별로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다 괜찮아. 나는 네가 좋아. 바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결혼하자. 하지만 문제는 양가 부모님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수정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난색을 표했다. 어머니는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하셨다. 정수야, 그 여자 술 마신다며? 네, 엄마.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술 마시는 여자는 안 돼. 집안 망해. 엄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대꾸 하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들,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 첫인상이 별로다. 눈빛이 불안해 보여.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버지, 수정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뭐해? 술에 절어 사는데? 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몇 달을 노력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절대 안 돼. 우리는 그 결혼 인정 못해. 결국 나는 부모님과 연을 끊다시피 하고 수정이와 결혼했다. 2016년 10월 마포구 작은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다. 정말로. 수정이는 아침마다 나를 위해 밥을 해줬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봤다. 술도 많이 줄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가볍게 마셨다. 수정아, 행복해? 응. 너는? 나도 진짜 행복해.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사랑이 그녀를 바꿨구나.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술이 늘기 시작했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 그녀는 퇴근하자마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다. 수정아, 오늘은 좀 쉬자.
한 잔만 마실게. 한 잔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한 병이 됐다. 그리고 한 병이 두 병이 됐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밤 술 냄새를 맡으며 사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참았다. 사랑하니까. 수정아, 우리 병원 와보자. 무슨 병원? 정신과. 상담 좀 받아보자.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나 미쳤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미치지 않았어. 그녀는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병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소주가 사방에 튀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가 무서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2027년 3월, 수정이가 임신했다. 정수야, 두 줄이야, 두 줄!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내 앞으로 달려왔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진짜? 응, 우리 아기야.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 희망의 눈물. 이제 술 끊을 거야. 완전히 우리 아기 위해서. 정말? 응, 약속해.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술을 끊었다. 완전히.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어했다. 손이 떨리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악몽을 꿨다. 정수야, 술 생각난다. 참아, 우리 아기 생각해. 참을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아침마다 죽을 끓였고 저녁에는 태교 음악을 들었다.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아기, 엄마 목소리 들려?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임신 3개월째 되던 날, 우리는 산부인과에 갔다. 정기검진. 초음파를 보며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는 시간. 하지만 의사의 얼굴이 어두웠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나는 진료실 밖으로 나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환자분 태아에 이상이 보입니다. 신경관 결손 소견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척추나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원인이 뭔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환자분 음주 이력이 있으시죠? 임신 초기 음주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리가 하얘졌다. 임신 초기? 그때는 수정이가 임신한 줄 몰랐던 때다. 그때도 그녀는 술을 마셨다. 진료실로 돌아갔을 때 수정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네킹처럼 무표정했다. 정수야, 응? 내가 애를 죽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중절을 권했다. 이 상태로 출산하면 아기가 평생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감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수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조용히 진행됐다. 나는 대기실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 시계를 100번도 넘게 봤다. 신을 믿지 않던 내가 기도도 했다. 수정이가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정아, 집에 가자. 그게
그날 그녀가 한 유일한 말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곧장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이틀간 일어나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나는 그녀 옆에 계속 있었다. 등을 쓰다듬어 주고 손을 잡아주고. 셋째 날 그녀가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수정아, 뭐 할 거야? 그녀는 대답 없이 소주병을 꺼냈다. 수정아. 나는 그녀에게서 소주병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힘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셌다. 내 좀 내버려 둬. 안 돼. 왜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애 죽였잖아. 내 잘못이잖아.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목이 쉴 정도로. 내가 술 마셔서, 내가 조심 안 해서, 내가 나쁜 엄마라서.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내 품에서 한없이 울었다. 아니, 울부짖었다. 짐승처럼. 그날 밤 그녀는 소주 3병을 마셨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말릴 수가 없었다. 아기를 잃은 후 수정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출근도 제대로 못했다. 한 달의 절반은 병가였다. 술은 더 늘었다. 하루에 소주 5병, 주말에는 10병도 거뜬히 마셨다. 수정아, 이러다 큰일 나. 알아. 그럼 좀 줄여. 못 줄여. 왜? 술 안 마시면 아기 얼굴이 보여. 내가 죽인 아기. 그녀의 논리는 단신했다. 술을 마시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러니 계속 마신다. 나는 그 논리를 깰 수 없었다. 2018년 여름, 수정이는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 잦은 지각, 결근, 그리고 업무 차질. 더 이상 회사도 참지 못했다. 수정 씨, 미안하지만 이번 달로 퇴사 처리됩니다. 인사팀장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 수정이는 그날 집에 와서 소주 10병을 사왔다. 축하해. 백수 됐어. 그녀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술을 마셨다. 새 직장 알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누가 날 뽑겠어. 술 주정뱅이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그녀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냥 집에서 술만 마셨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는 혼자서 2사람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야근이 늘었고 주말에도 일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사랑하니까.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항상 취해 있었다. 거실 바닥에 소주병이 굴러다녔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수정아, 저녁 먹었어? 술 마셨어. 밥은? 술이 밥이야. 그녀의 몸은 점점 말라갔다. 50kg였던 몸무게가 42kg까지 떨어졌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갔다.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나는 야근을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을 여는데 소주 냄새가 진동했다. 거실 안 깨진 소주병이 널려 있었고 수정이는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수정아, 나는 그녀를 깨웠다. 일어나, 방으로 가자. 싫어. 수정아, 제발. 짜증나. 날 좀 내버려 둬. 그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내 얼굴에 술잔을 던졌다. 잔은 내 이마에 정확히 맞았다. 순간 따뜻한 게 흘러내렸다. 피였다. 아! 나는 이마를 손으로 눌렀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수정이는 그때야 정신이 들었다. 정수야, 미안해. 내가 미쳤어. 내가... 괜찮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병원 가야 해. 그녀는 울면서 내 이마를 닦아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병원에 가서 5바늘을 껴렸다. 의사가 물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수정이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 그 해 겨울 나도 한계에 다다랐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실패로 경고를 받았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가 잦았다. 몸무게는 15kg가 빠졌고 불면증에 시달렸다. 친구들은 나를 걱정했다. 정수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완전 망해 보여.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지금 너까지 죽어가고 있잖아. 신경 쓰지 마. 이혼해. 제발. 너까지 망하지 마.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은 생각할 수 없었다. 수정이를 버리면 그녀는 정말 끝이니까. 12월 20일. 나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정수 씨, 더 이상 기회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 수정이에게 말했다. 나도 잘렸어. 뭐? 회사에서 잘렸다고. 수정이는 잠시 멍하니 나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이제 우린 진짜 백수 커플이네. 완벽하네. 진짜 완벽해. 우리는 함께 웃었다. 무너진 패럼 위에서. 2019년 1월 1일. 우리는 둘 다 백수였다. 생활비는 내 적금을 깼었었다. 한 달에 150만 원. 그중 절반은 술값이었다. 어느 날 밤 수정이가 고백했다. 정수야, 나 너무 미안해. 왜? 너를 망쳤어. 내 인생을. 아니야. 맞아. 내 때문에 부모님이랑도 연 끊었고, 직장도 잃었고, 친구들도 다 떠났잖아. 내가 선택한 거야. 왜 나를 선택했어? 나는 그녀를 봤다. 술에 취해 눈이 풀린 그녀를,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를. 사랑하니까. 사랑? 이게 사랑이야? 응, 이게 사랑이야. 그녀는 울었다. 그리고 내 품에 안겼다. 정수야, 나 술 없인 못 살아. 알아. 나 고칠 수 없어. 알아. 그럼 나 좀 놔줘. 너라도 살아. 싫어. 왜? 너 없이면 나도 못 살아.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울었다. 두 사람 다 망가진 채로. 5월 14일.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저녁 6시. 나는 편의점 알바에서 돌아왔다. 수정이는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수정아, 저녁 먹었어? 응.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사흘째 밥을 먹지 않았다. 나도 한잔 할게.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요즘 나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함께 취하는 게 더 편했다. 정수야, 응? 나 행복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짜야.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묘하게 평온했다. 나도 그래. 거짓말. 너는 나 때문에 불행했잖아. 아니야.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우리는 그렇게 밤새 술을 마셨다. 새벽 3시, 나는 화장실에 갔다. 돌아왔을 때 수정이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채 있었다. 수정아, 침대로 가자.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정아? 나는 그녀를 흔들었다. 몸이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수정아!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다. 네, 119입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구급차가 왔다.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조문객은 5명. 나는 사흘간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시간이 흘렀다. 나는 술을 끊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술이 미워졌다. 2020년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로 새 직장을 구했다. 열심히 일했다. 혼자 살았다. 부모님과도 화해했다. 부모님이 쓰러지셨을 때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미안하다, 아들. 괜찮아요, 아버지.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가끔 수정이 생각이 났다. 소주 냄새를 맡을 때, 레몬향 샴푸를 봤을 때, 그럴 때면 잠시 멈춰서서 중얼거렸다. 수정아, 넌 지금 편해? 2031년 5월 14일, 수정이가 떠난 지 12년. 우편함에 소포가 하나 들어있었다. 발신인 없음. 소포를 뜯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한 장. 정수 씨께 저는 2019년 수정시의 주치의였던 김민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이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수정 씨가 생전에 부탁했습니다. 12년 후에 정수에게 전해주세요. USB에는 수정 씨가 남긴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손이 떨렸다.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에 수정이가 나타났다. 2019년 3월의 모습. 정수야, 안녕? 12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나는 화면에 손을 댔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내가 거짓말한 게 있어. 나 사실은 췌장암이었어.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2018년 12월에 진단받았어. 말기였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길어야 6개월이라고. 화면이 흐려졌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왜냐면 넌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잖아. 직장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알면 넌 또 나를 위해 희생할 거야. 그게 싫었어. 더 이상 너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수정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술을 핑계로 죽기로. 너한테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그래야 너도 나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야 너도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정수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너를 떠나기로 했어. 화면 속 수정이는 미소를 지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제발 행복하게 살아줘. 나 없이도. 사랑해, 정수야. 영상이 끝났다. 나는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목이 쉬도록 울었다. 수정아, 바보야. 미친년아. 모든 게 이해됐다. 왜 그녀가 갑자기 술을 더 많이 마셨는지. 왜 그녀가 병원 입원을 거부했는지. 왜 그녀가 마지막 날 행복했어 라고 말했는지. 그녀는 나를 떠나보내기 위해 스스로를 악마로 만든 것이다. 자신이 미움받기를 선택한 것이다. 나를 살리기 위해. 수정아, 왜 그렇게 했어?
나는 하루 종일 울었다. 12년간 그녀를 오해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12년간 그녀를 알코올 중독자로만 기억했던 내 자신이 미웠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의 묘를 찾아갔다. 경기도 어느 공원 묘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정아, 이제야 알았어. 너의 사랑을. 미안해. 12년 동안 너를 오해했어. 바람이 불었다. 5월의 따뜻한 바람. 그 바람에 섞인 냄새. 소주 냄새가 아니었다. 레몬향 샴푸 냄새. 수정아, 이제 편해? 바람이 대답했다. 아주 또렷하게. 응, 이제 너도 편해질 수 있어. 나는 묘비의 이마를 댔다. 차가운 돌의 감촉. 하지만 따뜻했다. 그녀의 온기가 느껴졌다. 2032년 5월 14일. 나는 박수정 기념 알코올 치유 재단을 설립했다. 개소식 날 언론이 물었다. 정수 씨, 이 재단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제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일부러 술 때문에 죽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알코올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제 아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박수가 터졌다. 재단은 성장했다. 5년, 10년, 20년. 나는 쉼없이 일했다. 수정이를 위해, 그녀의 이름으로. 2060년 5월 14일. 수정이가 떠난 지 41년. 나는 68. 폐암 진단을 받았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오히려 기대됐다. 드디어 그녀를 만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 산길을 천천히 걸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다. 수정아, 오늘 날씨 좋다. 너도 보고 있지? 오두막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오후 3시. 누군가 내 손을 잡는 느낌. 눈을 떴다. 수정이가 거기 있었다. 31살의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정수야, 오랜만이야. 수종아, 고생 많았어. 너도. 이제 가자. 우리 함께. 수정이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따뜻했다. 드디어 만났네. 응, 드디어. 우리는 함께 걸어갔다. 밝은 빛 속으로. 함께. 다음 날 재단 직원이 나를 발견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침대 옆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를 수정이 옆에 묻어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고마웠어. 모두. 나는 수정이 옆에 묻혔다. 묘비에 새겨진 글. 정수. 1992년, 2060년. 수정아, 이제 편해? 그리고 수정이의 묘비에도 새로운 글이 추가됐다. 박수정. 1988년, 2019년. 응, 이제 너도 편해질 수 있어. 100년이 흘렀다. 2160년. 박수정, 정수 기념관이 서울 한강변에 세워졌다. 전시실 마지막 방에는 큰 글씨로 쓰여 있다. 사랑은 술 냄새보다 강하다. 어린 학생이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 거야. 왜요? 서로를 진짜로 사랑했으니까. 끝까지.